대한민국 곳곳에서 다양한 작물과 재배법으로 가능성을 캐내고 있는 농부들. 그중 부자농부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1위 축종의 비율이 압도적이라 대부분 이 축종으로 부자가 됐다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중북 제천으로 향한 제작진. 청풍호반의 도시 제천은 월악산, 의림지, 박달재와 같은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곳인데 한방 도시라고 이름이 붙여질 만큼 한방 관련 산업들이 발달해 왔으며 분지 지역에서 농업도 성행해 왔다. 이러한 제천에서는 어떤 부자 농부를 만날 수 있을까? 건초를 주식으로 하는 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종으로 부자가 된 농부가 있다는 소문이 왔거든요. 제가 대표인지는 모르겠는데 축산업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어떤 축종을 하세요? 저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공개되는 대한민국 1위 축종의 정체. 네, 이것이 제가 지금 기르고 있는 한우입니다. 바로 한우였던 것이다. 한우는 우리 민족과 호흡을 같이 해온 귀중한 가축인데 농경사회에서 듬직한 일꾼으로 농가 재산 목록 1호였을 뿐 아니라 그 우수성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최고의 식품이기도 하다. 한우를 통한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한 축산업 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제 한 25억 정도 연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네. 건강한 한우를 키워 억대 매출을 달성한 오늘의 주인공 장남규 부자농부를 만나보자. 10년째 한우를 키우고 있다는 부자농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농장에 출근해 한다는 일이 소들과 눈싸움을 하는 것인데 부자농부의 매서운 눈길에 소들도 초긴장 상태. 겨울이니까 밤에 많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송아지들이 호흡기가 있는지 아니면 발열이 생기는지 이제 눈으로 이제 확인해 보고 있는 거죠. 예. 눈로만 봐도 알아요? 10년이 되다 보니까 눈으로만 봐도 이제 대충 감이 다 오죠 이제. 그렇다. 눈싸움이 아니라 건강 진단 중이었던 것이다. 아무런 장비나 동작 없이 그저 눈으로 확인해도 소들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는데 아니 무엇을 보고 안단 말이소? 이제 털을 보고 털이 뭐 윤기가 흐르는지 아니면 뭐 털이 꺼질꺼질한지 뭐 그런 걸 보고 다음은 이제 코를 보죠. 소는 이제 건강한 소는 이제 코에 항상 땀이 차 송글송글 차 있고 그러는데 이제 호흡기가 시작된다거나 그런 송아지들은 소들은 이제 계속 뭐 기침을 하고 콧잔디가 이제 말라가요. 그리고 또 이제 눈을 보면은 이제 눈이 뭐 퀭하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애들이 상태가 뭐 어떤지 뭐 안 좋은지 뭐 그런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의 베스트 컨디션 소로 어느 소가 지목받을 것인가? 윤기 잘잘 흐르는 털과 땀이 송글송글한 코로 부자농부의 원픽을 받을 소는? 지금 이제 이 소를 보면은 코에 땀도 잘 차 있고 털도 뭐 윤기가 뭐 잘 흐르고 눈도 뭐 저 정도면은 아주 건강한 상태인 소죠. 오늘의 베스트 컨디션 소는 참가번호 59,164번. 오늘의 영광을 부자농부에게 돌립니다. 저는 그저 차려주는 밥상을 열심히 먹었을 뿐인데 감사하소. 부자농부의 시선을 사로잡은 또 다른 소가 있었으니 군데군데 털이 벗겨진 모습이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겨울에서 이제 날이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하면은 몸에 이제 충돌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날이 풀면서 저렇게 벗겨져요. 요 시기쯤에는 이제 구충제를 이제 먹여가지고 이제 소들이 좀 편안하게 또 해줘야 되죠.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 신경 써야 할 것이 또 있다는데 볏짚을 축산으로 나르더니 직접 들어가기까지 하는 모습. 축사 안에 또 다른 작은 축사를 만드는 듯하다. 송아지 방인데요. 이제 겨울에 송아지들 이제
태어났을 때 이제 춥지 말라고 하고 이 안에 이제 보온등이랑 해놓고 볏짚 깔아놓으면은 그래도 송아지들이 이제 겨울에 이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죠. 송아지 한 마리의 가격이 수백만 원을 호가하다 보니 그야말로 금송아지인 건데 귀한 송아지들이 추위를 잘 견디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특급 대우를 하는 것이다. 부자농부의 정성으로 탄생한 송아지들의 러브 하우스. 작지만 포근하고 따뜻한 이곳은 금송아지들에게 어미의 품을 느끼게 해줄 보금자리입니다. 소들의 컨디션을 살피고 송아지 방도 챙겼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농장 업무를 시작할 시간. 저희가 농장이 한 지금 4군데 정도 있어요. 거기서 지금 한 400도 정도 기르고 있습니다. 지금. 농장을 운영해 가며 조금씩 늘리다 보니 가까운 거리이긴 하지만 4곳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400두나 되는 많은 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걸까? 거새우는 거새우끼리 넣고 이제 사료 관리하고, 암소는 이제 번식우는 번식우끼리 넣고 또 사료 관리하고, 또 송아지들은 송아지들끼리 또 따로 나서 육성 쪽으로 이제 잘 관리를 하고 있고. 많은 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사육 목적에 맞게 철저히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 급여 방식을 달리하기 위해서인데 급여에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부자농부의 아침은 소들의 물통 청소로 시작된다. 소들이 이제 깨끗한 물을 먹어야 더 건강하고 해가지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물통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물통 청소를 해온 지도 어느덧 10년. 반복되는 사소한 일상일 법도 한데 하루도 거르는 일 없이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부자농부가 물통 청소에 이토록 신경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농협축산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먹는 물을 관리한 한우가 출하 성적도 좋다는데 부자농부도 항상 깨끗한 물 그리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을 먹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소가 기본적으로 이제 체온이 한 39도 돼요. 인간보다 높은데 물을 이제 따뜻하게 급수를 해야지 소가 배앓이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항상 이렇게 급수통에다가 물 온도를 맞춰가지고 따뜻하게 물을 이제 급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소를 키우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물 관리부터 원칙을 지키고 있었다. 깨끗한 온수만 주소. 물통 점검을 끝내고 갑자기 장비에 올라타 축사 내부로 돌진하는 부자농부. 능숙한 운전 솜씨를 자랑하며 축사 바닥을 뒤집기 시작하는데 똥 치우고 있어요. 겨울에 똥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그러니까 자꾸 질척질척 해가지고 또 송아지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똥을 한번 이렇게 치우고 톱밥을 한번 깔아주면 또 송아지들도 좋아하고 하니까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네. 겨우내 얼어있어 치우지 못했던 우분을 시원하게 퍼내는 부자농부. 축사도 깨끗해지고 새로운 자원도 탄생하는 순간이다.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요. 거기서 EM을 받아와서 EM을 뿌려가면서 포크레인으로 이제 뒤집어 주는 거죠. 그 뒤로 이제 농가들한테 팔고 뭐 퇴비 공장에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바닥을 드러낸 축사에는 보송보송한 새 톱밥을 깔아주는데 부자농부의 정성을 아는지 소들도 만족한 모습이다. 고된 작업 후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부자농부. 정체 모를 흰가루를 퍼내고 있었는데 소화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소의 건강을 설계하라. 일반 사료가 아니라 직접 만든 사료를 먹인다? 이제까지 역전의 부자농부에서 만난 대부분의 한우 농장에서는 기성 사료를 먹이거나 풀을 먹여왔는데 부자농부가 직접 만들어 먹인다는 사료의 정체는 무엇일까?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볏짚,
그리고 비지, 루핀, 뭐 생균제, 비타 강물질, 페스큐. 재료는 한 9가지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계절별로 이제 나오는 게 다 달라가지고 또 이제 계절별로 또 이제 맞게 소의 영양에 맞게 또 이제 그렇게 또 주고 있습니다. 완전 배합 사료를 먹이고 있는 건데 이를 통해 영양소의 불균형을 예방하고 사료의 효율도 높이고 있었다. 한 번 만들면은 보통 한 3,500에서 4,000kg 정도, 3일에서 4일 정도 먹이고 사료값이 만약에 100이면은 30% 정도 한 70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축산 농가의 가장 큰 과제인 사료값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배합이 끝난 사료는 생소한 외형의 자그마한 차량에 옮겨지는데 소 밥 주는 로봇이 소밥을 로봇이 준다고요? 사람의 인력이 필요 없이 본인이 시간이 되면은 알아서 칸마다 3kg씩 주고 이제 자기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또 이제 혼자서 충전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충전 먼저예요? 예, 충전도 혼자고. 그리고 이제 또 기다렸다가 시간 되면 또 다시 또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이제 자동 로봇 기계입니다. 진짜 움직이는 혼자? 여기로 오는데? 진짜 움직인다. 와우, 자연스러운 핸들링까지. 저기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일손을 구하기 쉽지 않은 농촌에서 사료 급여 로봇이 농부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었는데 사람이 혼자 했다면 한참 걸릴 작업을 로봇이 하다 보니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로봇이 주는 밥도 맛있소. 많이 먹으소. 로봇과 함께 일하고부터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제가 알아서 저 TMR 기계에서 사료를 뽑아서 칸마다 적당량 주고 또 자기가 알아서 충전도 하니까 그 시간에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소들 이제 하나는 더 이제 볼 수 있는 여유가 이제 생겼죠, 제가 이제. 축산 농가의 고민 해결을 위해 개발돼 꼭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높은 가격을 극복해야 하는데 부자 농부는 관련 기관의 시범 사업을 적극 활용해 비용을 절감했다고. 뿐만 아니라 해썹 인증으로 신뢰까지 확보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장남규 씨가 젊은 나이에 한우 농사를 짓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중학생 때 이제 컴퓨터 쪽에 자격증도 많이 따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쪽으로만 나갈라 그랬었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농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일고 오신 농장일 뿐 단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미래였는데 운명은 남규 씨를 놓지 않았다. 대학생 때 아버지께서 이제 몸이 많이 이제 악화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한우를 못 키우시게 될 상황까지 되셨었죠. 그래가지고 근데 아버지께서 평생 일궈놓으신 농장을 제가 이어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저버릴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한우 농부가 된 장남규 씨. 어린 시절 아버지를 도와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많은 위기 앞에 홀로 서게 됐다. 이제 아프시고 나서 이제 제가 이어받자마자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때 바로 이제 구제역이 터졌어요, 전국적으로. 그때 저희 소를 전부 다 메모를 했죠. 이어받자마자 이런 일이 터지니까 제 잘못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진짜 많이 이제 속이 상했었습니다. 그때는. 하지만 포기 대신 끈기와 열정으로 농장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고 10년이 지난 지금 진정한 농부가 되어 있었다. 인터뷰를 끝낸 오후 또다시 소들의 밥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아니 사료 로봇은 어디 가고 부자 농부가 직접 챙기고 있는 걸까? 티모시 이제 건초 믹스인데요.
단백질 함량도 높고 송아지들한테 소화 흡수율도 좋고 그러니까 뭐 다른 볏짚 그런 거 안 먹이고 그냥 이제 송아지 때는 이제 티모시 이쪽 종류로 풀을 건초를 이제 따로 먹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들의 생육 시기에 따라 별도의 영양 관리가 필요한 경우 부자 농부가 직접 챙기고 있었던 것. 이 건초 참 부드럽소.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벽돌처럼 생긴 덩어리를 가지고 오더니 축사 난간에 고정시키는 모습. 정체가 궁금하다. 요게 이제 미네랄 블럭이에요. 미네랄 블록이라고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비타민제. 예, 소들도 비타민제가 따로 필요하니까 이제 소한테 맞는 비타민제를 먹이고 있고, 뭐 번징할 때 좋은 비타민제가 있고, 또 이제 마블링이라든지 이제 용량 증가시킬 때 쓰는 뭐 비타민제도 있고, 뭐 그렇게 한 2가지 종류 해서 같이 먹이고 있습니다.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해 소의 신진대사 촉진에 도움을 준다는데 사용 목적에 맞춰 공급하면 소의 컨디션 관리와 비육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이번에는 배합 사료도 건초도 아닌 일반 사료를 챙겨온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소들을 위한 사료일까? 이 암소들은 이제 새끼를 2번 이상 나가지고 한 3달 정도 있으면은 이제 출하를 할 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추가로 여기 후기 프레이크 사료를 좀 더 먹이고 있습니다. 계속 키워서 새끼를 낳게하면 안 되나요? 낳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성아지를 2번, 3번 빼고 4, 50개월 때 출하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래도 그게. 다음 날 다시 찾은 부자농부의 한우 농장. 오늘은 정성껏 키워온 한우를 출하하는 날이라 더욱 분주하다. 10년째 해오는 일이지만 소를 잘 실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득한데 드디어 축사의 빗장이 열리고 부자농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소들의 발걸음이 더디기만 하다. 결국 차에 오르지 못하고야 마는데 오늘도 첫 시도는 실패했소. 육중한 몸집으로 사람에게 덤벼들 경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 조금 더 강하게 소들을 몰아붙인 결과 이번엔 무사히 소들을 실을 수 있었다. 부자농부는 암소와 수소를 구분해 출하하고 있다는데 암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직영점이 있고 매장이 있으니까 거길로 이제 거의 다 전량 출하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 거세만 이제 공판전을 올려가지고 연매출 한 10억 정도 지금 올리고 있어요. 건강한 소를 키워 거새우만으로 연간 1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그럼 이쯤에서 부자농부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자. 아버지가 한우 농장 했을 때랑 대표님이 한우 농장 했을 때 연매출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아버님께서 하셨을 때는 연매출이 한 8, 9억 나왔는데 제가 이제 하고 나서는 연매출이 한 25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에 있어서는 무려 3배가량 성장한 건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 네, 과감한 투자와 그리고 유통망 확보 또 이제 요새 시대에 발맞추어서 이제 네트워크적으로 이제 소셜 미디어를 잘 활용해서 적극적인 이제 마케팅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농부의 감각을 살려 영한 농장 경영을 해나간 것이 비결이라 할 수 있는데 적극적인 영업과 마케팅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한우를 키워내는 농장으로 이미지 메이킹하고 제천의 맛집으로 홍보해 한우 수요를 만들어 나갔다. 그렇게 조금씩 확장한 결과 지금의 농장을 일굴 수 있었다는데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공격적인 투자와 열정으로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었다. 사실 이러한 노력이 빛을 볼 수 있었던 건
한우의 품질면에 있어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인데 전날 출하했던 암소 2마리의 도축이 끝난 상황. 맛의 척도가 된다는 마블링이 예술이다. 과연 등급은 어떻게 나왔을까? 그 결과가 궁금해지는데 희미한 첫 도장의 정체는 투뿔이다. 최고 등급인 만큼 쉽게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아닌데 좋은 성적표를 받아둔 암소고기는 이제 어디로 향하는 걸까? 저희가 정육점하고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소비를 하러 가는 겁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라. 거새우는 공판장에 출하하지만 암소는 전문 도축장을 이용하고 직접 가공해 소비함으로써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고 있다는데 어떤 형태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걸까? 가공한 암소를 이제 정형하고 발골해서 이제 소비자한테 정육점이랑 정육식당으로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 농장을 6차 산업화한 것이다. 도축을 마친 암소 고기는 건물 1층에 위치한 육가공실에 도착해 본격적인 가공에 돌입하는데 기름기를 제거하고 정형 발골 후 숙성해 손님 맞을 준비가 완료되면 1층에 위치한 정육점과 2층에 위치한 정육식당에서 맛있게 소비되는 것이다. 농장 운영을 통한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과 판매까지 하다 보니 다양한 부가가치가 생산된다는데 특히 거새우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암소만을 쓰고 있어서 더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암소만 직접 가공 판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거새는 이제 육질이 부드럽기는 한데 맛이 약간 좀 심심한 편이에요, 아무래도. 근데 암소는 맛도 달고 풍미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저희는 암소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맛에 있어서 특별할 뿐 아니라 도축 후 직접 가공하고 숙성시켜 바로 유통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남다르다는데 좋은 고기는 어떻게 고르는 걸까? 일단 육색이 너무 진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홍색 쪽이어야 되고 그리고 마블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사실 너무 많으면은 느끼하고 1등급이나 원 플러스 정도의 등급이 가장 맛은 좋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등급과 맛이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데 등급을 낮추면 맛도 가격도 만족할 수 있다고. 부자농부의 노련한 손놀림에 믿음이 팍팍 가는 상황. 그렇다면 가장 귀한 부위는 어디일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요 토시살인데요. 지금 이제 토시살은 손질이 된 건데 소 한 마리 이거 딱 하나 나오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단가도 비싸고 매우 이제 귀한 부위입니다. 갈비 안쪽에 위치한 가장 연한 부위 토시살. 그리고 이건 아직 손질하기 전인데 이게 이제 안창살이라고 해서 소 한 마리에 요거 이제 딱 2개 나와요. 풍경박살이라고 해서 이제 소에서 가장 귀한 부위가 토시살 그러고 이제 요 안창살 이 두 가지는 이제 양이 너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아주 귀한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창살은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다. 이렇게 부위별 손질이 끝나면 진공 포장 후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농장 직영의 품질과 신뢰를 지켜나가기 위해 위생과 안전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탄생한 소고기는 온라인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는데 농장 직영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한우 암소고기를 판매하는 창구로 이미 많은 고정 고객을 확보하고 있었다.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한우 암소고기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1인당 3,000원씩 상차림비가 있고요. 2층에서 이제 따로 내시고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1층 정육점에서 직접 고른 고기를 2층 정육식당에서 보다 간편하게 바로 맛볼 수 있도록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정유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암소고기의 활용도는 또 배가 됐다. 구이용 부위뿐 아니라 뼈와 내장까지 가공해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 조카가 작업을 해갖고 사골, 우적, 잡뼈, 한기가 들어가는데 3박 4일을 끄고 있는데 손님들이 잡내도 안 나고 진국이라고 좋아하셔요. 이러한 진한 황기 사골 곰탕 외에도 불고기, 떡갈비, 육회, 갈비탕과 같은 다양한 식사 메뉴를 선보여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었다. 암소는 저희 정육식당에서 한 150도 정도 하고 출로는 한 15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암소 고기를 다양한 형태로 가공해 연간 15억 원가량의 추가 매출을 확보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 한우 농사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장남규 부자농부. 바쁘게 일할 수 있어 또 농부라서 행복하다는데 제가 농부라서 행복한 이유는 일반 직장보다는 이제 안정적이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제가 뭐 투자를 할 시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좋은 게 이제 가족들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점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장남규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소의 건강을 설계하라. 두 번째,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라. 한우 농장을 통해 연매출 25억 원을 달성한 장남규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우리 농업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장남규 부자농부. 그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합니다.